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벌써 뭐 바이드노믹스 이런 예.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애칭이 붙어버렸던데 트럼프 정부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지 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내 정책은요. 예.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걸 뭐 굳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하자면 문재이노믹스하고 좀 비슷한 닮은 꼴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정책은 트럼프의 색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대내적인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증세.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 때 이제 감세를 많이 추진했는데 특히 이제 법인세를 이제 대폭 감폭 줄였었죠. 예, 축소했었죠. 35% 최고 세율을 35% 했던 것을 21%가 내렸으니까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원상 복구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한 28%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원상 복구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 학계는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예, 비슷하네요. 뭐. 예. 근데 이제 그 임금을 최저임금을 2025 한 6년까지 한 이제 지금 7불 25센트인데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이요. 이거를 이제 그 2배가 넘는 15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는데 그걸 연율로 계산하게 되면 한 16%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그러니까 2회 빠르게 올렸잖아요. 예. 그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은 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팁임금, 거기 미국은 팁 제도잖아요. 예. 팁 임금도 이제 이 선을 이제 그 하한선을 없애겠다 이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을 좀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 그렇죠. 그걸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 소위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예. 뉴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닮은 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 미국 그렇죠. 우선주의 예, 되겠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USA 혹은 바이 아메리칸스 그건 뭐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사실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을 가능한 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분간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 뭐 다자주의를 복원한다고 하지만은요. 예. 그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뭐냐면은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무역 협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러면 새로운 무역 협상 없을 때까지는 다자주의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결국 트럼프의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효과를 좀 봤다는 이런 이제 그렇죠. 그 결과 평가 때문에 예.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꽤 버티는 걸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 정책, 미국 예. 일변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꽤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이 코로나 방역 통제와 더불어 가지고 예. 이제 이 제조업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산층 복원하기 위해서도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 보게 되면 오바마 때는 8년 동안에 한 90만 개 만들었다면요. 예.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51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성적이 좋지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효과를 좀 봤다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도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갑자기 관세를 몇십 퍼센트 뭐 아니면 몇백 퍼센트 막 이렇게 외치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도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상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떨어진 리더십이라든가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규칙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권위라든가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인 이런 이제 이 강요는 자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미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분야들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입장 속에서 사실 트럼프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건 뭐가 있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그 환율 조작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난해부터요. 예.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그 흑자 규모를 2% 이내로 관리하라고 그걸 축소했어요. 과거 3% 했던 걸 이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실 그 소위 말해서 환율 조작 보고서가 예. 그 저기 이제 오바마 때 사실 도입했던 거거든요. 도입했던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가 더 낮춰놨기 때문에 예. 그 효과를 사실 바이든이 그냥 어쨌든 간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이란 그것도 되게 타이틀이 기분 나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것들 미국에 유리한 것들은 일단 슬쩍 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확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린 뉴딜 때문에 또 확 풀겠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커질 거고 달러가 약세고 그럼 우리는 또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아무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형성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기에는 오바마 때보다 바이든 때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GDP가 한 1.8%가 하락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미 3분기까지 3.5%나 하락했습니다. 거기다 뭐냐면 오바마 때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한 60% 되었었어요. GDP 대비요. 예. 지금은 이미 한 12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돈도 그러니까는 오바마 때 한 6년간 그러니까 퍼부었던 거를 지난 코로나19로 한 100일 만에 퍼부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수단이 많이 고갈돼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원 이제 그 이 선거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그게 만약에 공화당이 만약에 지배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태클이 그러니까는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예.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뭐냐 법인세 인상을 오바마 때 수준의 절반 정도까지만 안 끌어올렸기 때문에 세원 확보도 그러니까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재정 투입이 생각만큼 그렇게 투입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역대 정부가 90년대부터 예. 약달러와 강달러에서 오락가락했었습니다. 이런 약달러는 미국 제조업엔 유리하지만은 예. 월가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 이제 월가에 이제 그러니까 압력이 또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약달러를 갈 가능성도 우리가 사실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기 지나치게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기대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 예. 특히 이제 지구 환경, 예.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미리 대응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예. 뭐 한 2조 달러 얘기를 하니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들을 보면 구호나 멋진 말들은 쭉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맞습니다. 것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미국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할 때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한 5년 남았다고 봐요. 5년.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내부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항상 개혁을 하거나 하는데 예. 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바이든이 2025년의 시한을 제시를 했어요. 예. 2025년까지 그러니까 환경 준수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탄소 조정세 같은 경우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2050년까지 그러니까 탈탄소 사회를 탈탄소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예. 두 국가 마찬가지로 동일하지만은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술적인 기반이라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던 부분을 예. 조금 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분야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요.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경쟁력을 그러니까 회복하는 예.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게 저는 한 5년 정도뿐이 안 남았다 이렇게 5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밀린 숙제 어차피 5년 안에 다 해쳐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예. 그동안 좀 열심히 해놓을 거라는 예,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